안녕하십니까. 나는 이전 영상에서 VT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또는 플러스 세타 또는 마이너스 알파 등등해서 VT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VT에 나타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값, W처럼 보이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과 오메가가 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세타는 왜 이 자리에 떡하니 하고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디 사인이나 코사인은 각도의 함수입니다. 각도의 단위는 두 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도라고 하는 도, 그 다음에 라디안이라고 하는 RAD, 라디안, 조그맣게 동글배기로 하는 도와 라디안이라고 하는 그 각도의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시죠?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120도는 3분의 2 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도의 사인이나 코사인은 각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VT를 제대로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도 또는 라디안은 VM 사인 이렇게 사인, 예를 들어서 사인여가 파이다, 이렇게. 파이는 각도의 단위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V는 여기다가 도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V는 그러면 30도일 때 VM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 그럼 100 곱하기 사인 30도. 여러분 계산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사인 30도가 얼마인지. 사인 30도가 얼마였더라? 사인 30도가. 저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인 30도가 얼마인지. 사인 30도는 사인 30 0.5네요. 0.5. 그러면 0.5니까 이것은 50이 됩니까? 50볼트가 되네요. 50볼트. 그러면은 이번에는 라디안.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V 2분의 파이 그러면 100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90도죠. 90도는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1이죠. 1이니까 당연히 이거 그냥 100 나오네요. 100볼트.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각도의 값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어떻게 시간으로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립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입니까? 고등학교 때 이 수학 책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 모르신 분도 있고 또는 좀 아신다고 해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이 출발해서 이 원위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근데 이때 할 때마다 이동하면서 예를 들어 점이 여기 와 있다. 점이 여기 와 있다. 그때 여기다가 선을 그어서 이 높이값 이 높이값을 그리고 여기가 이 각도 이걸 알파라고 합시다. 각도 알파. 그때 이 각도가 얼마인지 보고 이 높이가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이 높이 값이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이 높이를 1이라고 해봅시다.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 그러니까 이 크기가 1. 여기 당연히 1이 되겠죠. 1. 당연히 여기도 1이 될 것이고 여기도 1이 될 것입니다. 크기가. 그때 이 점이 이 원위를 따라서 움직일 때 이 각도값 변화에 대한 이 높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90도 이 점이 이동을 해서 여기 오면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90도죠. 90도. 90도에 왔을 때 높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30도에 왔을 때는 30도 그렇지 30도. 30도를 표시해 보면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30도. 30도에 갔을 때 보니까 30도 반절 크기더라 이거죠. 반절 크기 0.5 30도 좀 그러네. 어쨌거나 이 반절 정도. 그래서 얘가 좀 약간 이해하십시오. 뭐 그러다 보면 좀 너무 30도가 너무 앞으로 갔네요. 이 정도 30도 여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30도에 갔을 때 이 높이가 0.5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표시해서 그 선을 또 60도에 갔을 때 60도 이 정도 됩니까? 60도에 갔을 때는 얼마입니까? 60도에 갔을 때는 사인 60은 0.866이네요. 0.866 이 정도 되겠네요. 0.866 여기 60도로 합시다. 0.866 이렇게 이 높이가 이때 0.866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점을 다 이어주니까 사인파가 되더라. 사인파 형태가 되더라. 사인파가 그런 의미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더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원주위를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 이거죠. 이게 이 점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각도 알파하고 다음에 그 높이 값을 알아내서 그래서 여기가 30도다. 그러면 그때 높이가 얼마더라? 나 점을 찍고 또 각도 얼마니까 높이가 얼마더라. 그래서 그 점을 쭉 이렇게 이었을 때 그 파형이 사인파더라. 또는 뭐 코사인도 할 수 있겠죠. 코사인으로도. 그 사인파 형태를 가지더라.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각도로만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사인파를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각도만 가지고 이 점이 운동한 것을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간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예를 들어서 1초에 180도를 갔다. 그러니까 1초 만에 어디까지 온 거냐? 여기까지 온 거지. 1초 만에 여기까지. 이전까지. (1초) 만에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각도가 180도니까 이렇게 이게 180도. 180도는 라디안으로 하면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 1초 만에 이 점이 슝 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쭉 따라서 1초 만에 여기까지 180도. 파이 라디안으로 온 겁니다. 파이 라디안. 각속도라는 게 뭐냐? 각속도. 각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초 만에 몇 도를 움직였는가? 각도, 몇 도를 움직인 각도, 1초 만에 움직인 각도를 말합니다. 각속도는 1초 만에 움직인 각도를 각속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오메가 또는 표현을 각주파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각주파수라고, 어떤 책에서는 각주파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각주파수. (1초) 만에 움직인 각도. 그러면 현재 이 점이 1초 만에 파이 라디안 움직였으니까 이 점의 각속도는 얼마입니까? 이 점의 각속도는 파이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위로는 이렇게. 이건 세컨드를 말합니다. S는 SECOND. 세컨드. 초. 뭐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세컨드가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초를 시간 초를 말하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괜한 설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텐데. 만약에 1초에 한 바퀴 다 돌았다. 각속도는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각속도는 2파이가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얘는 1초 만에 반 바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파이 각도 180도로 온 겁니다. 이게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그럼 얘는 4초 후에 몇 도의 각도에 가 있을까요? 4초 후에. 2초에는 1초에 파이가 있으니까 2초에는 2파이가 갔겠죠. 그렇죠? 2초 후에는 2파이. 2초 후에는 여기 원점에 돌아오면 마치 처음에 출발했던 점에 그게 각도가 2파이.
그러면 4초 후에는 얼마를 가지겠습니까? 두 바퀴 돌은 거죠. 4초 후에는 4파이. 4파이는 몇 도입니까? 720도. 그러니까 4초에 두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720도. 360도 한 번, 또 한 번 했으니까 720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의 각속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초에 파이라고 하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도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주파수 F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파수 F.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이번에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파수.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은 얘는 1초에 반 바퀴를 들어온 거지, 반 바퀴. 한 바퀴를 다 돌지 못하고 반 바퀴. 1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1초에 반 바퀴. 1초에 얘는 지금 2분의 1 바퀴 돌았습니다. 2분의 1 바퀴. 그래서 얘는 RPS. RPS는 뭐냐? R은 revolution. REVOLUTION. P는 per. S는 초, 세컨드. 아까 말한 세컨드. 즉 무슨 뜻이냐? 이게 RPS란 몇 회, 몇 번 돌았느냐. 1초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래서 이거의 단위는 또 헤르츠. 1초에 몇 바퀴 돌았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헤르츠라고 표현한 겁니다. 헤르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또는 RPS라고, 이제 기계공학 같은 데서는 RPS라고 표현하죠. 기계공학에서는 회전체,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회전체, 뭐, 펌프 같은 거, 회전체. 우리 전기에서도 모터 같은 거 취급할 때 RPS 또는 RPM, 이거 세컨드 대신에 미니트 분당 몇 바퀴 돌았느냐. 그걸 많이 쓰죠. RPS보다는 RPM을 많이 쓰죠. RPM. S를 없애고 M. 어쨌든 RPS는 헤르츠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회, per second, S 또는 RPS라 표현하기도 하고 헤르츠라 표현한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초에 반밖에 돌았으니까 얘의 RPS는 얼마입니까? RPS는 0.5죠. 또는 주파수는 0.5Hz. 자, 그러면 오메가하고 F와 어떤 관계겠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 오메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메가분의 F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점은 지금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파이죠? 여기 0.5죠? F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2파이가 되죠? 2파이. 그러죠? 이건 뭐 간단한, 그냥 산수니까, 이것은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니까 2파이가 되죠?
즉 무슨 말이냐?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는 오메가분의 따라서 오메가는 2파이 F더라. 오메가는 2파이 F더라. 하나의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각속도는 어떤 물체가 각속도로 오메가로 회전한다는 의미는 2파이 F라고 하는 값으로 성립이 되는 거다. F는 RPS 또는 헤르츠라고 하고,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는 물체는 2파이 F로도 표현할 수 있다. 성립이 되죠? 여러분,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밝혀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여러 번 오메가에 대해서 앞선 영상에서 오메가를 여러 번 들먹거렸지만 그 실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실체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t를 한번 봅시다. 오메가 t. 오메가에다 시간 t. 이 시간 t는 세컨드 초를 얘기합니다. t는 초. s 초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아까 이 점에 오메가는 파이였습니다. 그럼 파이에다가 이렇게 이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초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도를 각속도가 파이일 때 각속도가 이제 얘의 각속도가 파이인데, 그러면 90도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간으로 환산하면 1초에 얼마나 갔습니까? 1초에 파이까지 갔죠. 1초에 파이. 1초에 얘가 이렇게 설명합시다. 이렇게 설명합시다. 자, 2초. 자, 그러면 오메가 t에서 오메가가 파이죠. 그다가 2초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죠. 2파이는 각도로 환산하면 몇 도입니까? 360도죠. 360도. 즉 각속도가 파이로 회전할 경우에 여기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초입니까? 2초. 2초.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했습니다. 360도 지점이죠. 여기가 2초. 당연히 180도는 1초 만에 파이 라디안 갔으니까 180도니까 당연히 여기는 1초가 되겠죠. 1초가 되겠죠. 그럼 0.5초는 어떻게 될까요? 써볼까요? 오메가 t는 파이 0.5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몇 도입니까? 90도죠. 이건 2분의 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 당연히 여기는 2분의 1초 또는 0.5초. 오메가 t는 각도로 환산이 되죠. 그죠?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오메가 t는 이렇게 각도로 라디안일 때는 2파이 320도. 그러니까 이 각속도 또는 주파수 각속도를 모를 때는 여기 주파수를 한다.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값이 구해지니까 나 주파수 값을 대면 얘가 구해지니까 주파수 값을 할 때 또는 이 각속도 값을 할 때 그때 해당하는 각도는 몇 도인가? 주파수 값에 따라서 또는 이 각속도 값에 따라서 270도가 또는 360도의 시간이 틀려지겠죠. 여기서는 2초지만 60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으로. 우리 한국의 전기의 주파수는 60이니까 60Hz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Hz. 그러면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60Hz니까 오메가는 120파이죠? 초당 얘가 초당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120파이 각도로. 120파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엄청 클 텐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파이, 이 각도를 120배 한 만큼, 120배 한 각도만큼 엄청 빨리 드는 거죠. 엄청 빨리 드는 겁니다. 1초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오메가는 120파이니까, 곱하기 몇 초로 해볼까요? 한 0.002초로 해볼까요? 0.02초.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어떻게 되나? 0.002초. 0.002초 얼마입니까? 0.002초. 보입시다. 자, 120 곱하기 0.002 파이 대신에 180도를 넣으십시오. 여러분 파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파이는 180도니까 곱하기 180도 120 곱하기 0.002 곱하기 180도 43.2도네요. 43.2도. 그러니까 여기 반절이 여기 45도니까 여기가 45도니까 좀 못 미치게 0.002초인데 여기가 0.002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43.2도. 아까 파이 각속도가 파이라디엔일 때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주파수가 0.5였죠. 이 경우에 주파수는 0.5였죠. 여기서는 0.5Hz 주파수가. 그 경우에는 1초가 180도에 해당하지만 주파수가 62도니까 0.002초가 이 지점이 되더라. 이 지점. 비교가 됩니까? 1초가 아까는 1초가 180도였는데 이번에 1초도 안 되는 0.002초가 여기 43.2도가 되더라. 이렇게 환산. 오메가 t가 각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메가 t가 이렇게 각도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목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사인이나 코사인은 각도의 함수다. 이것도 각도고 이것도 각도니까 결국 사인이나 코사인은 각도의 함수다. 근데 우리가 시간으로 뭐든지 시간 흐름에 따라서 1초 뒤에 전압값이 얼마인가 또는 0.1초 뒤에 그 전압값이 얼마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메가 t로 각도를 오메가 t로 이렇게 바꿔서 써놓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로 표시되는 그 사인, 코사인, 파이인데 우리는 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압값이 1초 뒤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서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다.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는데 삼성전자 저쪽 어디 뭐 냉각 라인의 전압이 거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현재 지금 값이 얼마인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이 사인파 가지고 현장에서 사인파를 가지고 취급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지만 대부분 다 시루치 가지고 취급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3초 후에 그 현장에 3초 후에 전압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걸 계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 파형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다가 60Hz니까 이건 알고 있죠? 이 오메가는 120파이고 여기다가 3초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3초. 이건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 값도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하면 알 테니까 3초만 집어넣으면 3초 후에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오메가 t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메가 t로.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전기, 전자, 공학에서는 이 변하는 각도보다 시간의 흐름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변하는 흐름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미분식을 쓰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dx분의 dfx 또는 뭐 dx분의 dy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물리를 전공하거나 물리나 아니면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dt가 됩니다. 밑에가 dx가 아니라 dt. 시간에 대한 변화. 시간에 대해서 뭐 dy라든지 또는 시간에 대해서 뭐 dv라든지 전압값이라든지 또는 시간에 대해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되나. 시간에 대해서 길이가 변하는 게 뭡니까? 속도죠, 속도. 이렇게. 시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오메가 t로 환산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타의 단위도 당연히 각도입니다. 각도. 자,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 세타가 없이 표현된 함수죠. 세타가 없이. 자, 이건 다 그러면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에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이것도 지워버립시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이 파형은
세타가 포함 안 된 단순한 이거의 파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VT는 VM 사인 오메가 T. 세타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0초 0도인데 0초 여기 0초라고 하면 0초 0초 여기서 출발하는 파형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점에서 원점 이걸 원점이라고 하죠. 원점이라는 소리는 원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파형은 이게 빠집니다. 세타가 빠지고 VT는 VM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같으면 여기서 출발하죠. 이렇게 코사인 같으면 자 이게 만약에 코사인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VM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이 파형은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건 잘 알 것입니다. 코사인 파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발하겠죠.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세타가 들어간 겁니다. 세타가 왜 들어갔느냐. 이게 네가 건방지게 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 인마 세타 네가 왜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얘기는 이 파형이 세타만큼 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플러스 세타하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얘가 플러스 세타. 검정색으로 합시다. 플러스 세타. 그러면 이 파형이 뒤로 가는 게 앞으로 오겠죠. 이렇게 세타만큼 앞으로 이렇게. 잘못 그랬습니다. 말주변도 언변도 없는데 그리는 것도 잘못 그립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타만큼 앞으로 와서 이게 세타가 되겠죠. 이 각도가 세타. 플러스가 되면 앞으로 세타가 그러니까 이 파형 기본 파형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파형 검정색 이 파형 기본 파형 VM 사인 오메가 T인데 이놈이 앞으로 오면 플러스 세타 각도만큼 앞으로 오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세타만큼 앞으로 당겨서 그려지는 거고 마이너스 세타면 뒤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뒤로 이렇게 가서 빨간색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의미입니다. 이게 이 의미가 그러면 왜 자꾸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왜 자꾸 다 마이너스 세타를 하거나 또는 플러스 세타를 왜 하느냐? 왜 플러스 세타 하거나 또는 왜 마이너스 세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언제나 자 이런 회로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회로가 여기 안에 뭐 모다도 있고 뭐 전등도 있고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전화번 그래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달아서 켰다고 합시다. 어느 순간에 켤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다행히 이 순간에 딱 켰으면, 이 스위치를 딱 켰으면 파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근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이 여기서 켤 수도 있는 거고, 그러죠? 여기서 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트만큼 뒤지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되어야 되죠. 열심히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그러면 나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설명이. 기분 좋습니다. 자, 세타가 60도. 60도더라. 그러면 이게 라디안으로 오면 몇 파입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공부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파이를 머릿속에, 파이는 180도라는 걸 집어넣고 있으면 탁탁 계산할 수 있습니다. 180, 6, 3, 18, 30도, 180, 3, 6, 18, 60도. 45도는 4분의 파이. 앞에 4를 기억하고 4분의 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4를 기억하고 4분의 파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제 60도라고 하고, 그러면 VM이 100이라고 합시다. VM은 100.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VM은 100. 어디가 VM입니까? 여기서 보면 이 높이죠, 이 높이. 이게 VM이 되는 거죠. 이 값이 VM이 되는 거죠, VM. 최대값. 앞에 이거 VM은 최대값이니까, 최대값. 이 VM이 되는 겁니다. 이 VM. 이 최대값이 100이라고 합시다. 100V 최대값이. 자, 우리나라 전기의 주파수는 60Hz니까 오메가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120 파이죠. 아까 120 파이 설명했습니다. 오메가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T 3초 후의 값을 한번 봅시다. 3초 후의 값이 얼마인지, 3초 후에. 3초는 100 곱하기 사인, 이제 이 식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오메가 120파이 집어넣고, 또 곱하기 3초니까 3, 빼기 60도니까 3분의 파이. 자,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해서, 여러분 계산기에 라디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뭐 이대로 눌러주시면 되지만, 각도로 설정이 되신 분은 여기다 파이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니까 180 집어넣고, 여기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인가. 자, 저도 지금 계산기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자, 계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사인 가로 열고 120 곱하기 180 곱하기 3 빼기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6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60는, 네, 그러면 마이너스 86.6도네요. 6V네요. 86.6V.
즉 요거 이제 3초니까 저 멀리 뒤쪽에 있겠죠. 여기는 아니겠죠. 아까 여기가 0.002초 됐으니까 저 어디 뒤쪽에 여기가 60분의 1초가 될 겁니다. 여기가 60분의 1초. 그래서 이제 2파형으로 표현되니까 2파형이 아닙니다. 지금은 2파형. 근데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들어서 와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러나 세트가 60도니까 3초 후에 마이너스 이쪽은 이 값도 정도 저 3초 한참 저쪽 뒤에 한참 가지고 마이너스 86.6V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사인 파형, 우리가 전압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놈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복소평면도 설명을 할 것이고, 역률도 설명할 것이고, 역률 요금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VT는 V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속도감 있게 나가서 복소평면도 설명하고 역률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